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 독립영화극장 신영을 운영하는 강릉 시네마테크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릉시 의회는 물론 영화인들과 관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김홍규 강릉시장이 취임하자 바로 강릉국제영화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 대부분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정동진 영화제로 가시는 분은 인권영화제가 기획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권영화제를 떼어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강릉 시네마테크는 강릉 인권영화제 운영을 김중남 영화제 조직위원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중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원해 준 건 인권영화제 때문에 지원해 준 거고 내가 충실하게 좀 잘해보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또 옮기셨더라고. 또 남을 줬더라고. 강릉 시네마테크 측은 강릉시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식을 보완을 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번 문의를 했거든요. 강릉시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영화인 단체 86곳과 영화인 3천여 명이 연대 서명을 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영화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응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같이 연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영화의 도시인 강릉에서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영화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독립영화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엔 지난해에만 2만 5천 명가량의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오랜 독립영화 역사의 명맥이 끊길지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영화계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생일상에 빠짐없이 올라오는 미역국. 미역은 건강도 챙겨주지만 바다의 탄소를 줄여 기후 변화를 늦추고 어민들의 소득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수산자원인데요. 양식미역은 그동안 전남 남해안에서 주로 생산했는데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도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 미역 양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부표들이 강릉시 사천면 앞바다 위로 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직접 조성한 미역 양식장입니다. 양식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m) 깊이 바닷속에 설치된 밧줄에 미역 줄기가 촘촘하게 달렸습니다. 길이가 수십 센티미터에서 최대 1.5m에 달합니다. 양식장의 면적은 1헥타르로 이곳에서 생산한 미역 양은 4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반, 조금 안 된다 반, 그래 했죠. 그는 결과물은 좋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어민들은 설 대목에 맞춰 본격적으로 채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3월까지 출하가 진행됩니다. 판장에서 직거래 판매를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서울 도시나 이런 수산시장 같은 데다가 출하를 하고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그동안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강원 동해안. 미역 양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강릉시가 미역 양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원하는 어촌계에는 각 해역 특성에 맞는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도록 양식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다만 미역 양식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정착하려면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다 보니 종자 구입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합니다. 또 양식 미역을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 가공시설 조성도 필요합니다.
수확한 이후에 즉시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라든지 양식과 이제 가공 산업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96% 안팎이 전남 앞바다에서 생산되던 양식 미역. 강원 동해안이 새로운 미역 양식지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지난 8일 권성동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올린 이후 닷새 만인 어제 청원 인수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강릉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 청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5년 전 여름 쏟아지는 폭우에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했던 참사. 당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시 고위공무원 등 8명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4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8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하트 모양의 수초섬이 물살에 쓸려 내려갑니다. 의암댐 수문은 의암호 물을 빼기 위해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수초섬 제작업체의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갈 위기였고 경찰정과 행정선이 출동했지만 이 세 척 모두 뒤집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 등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게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적극 대피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시 의암호에 설치됐던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강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수초섬 결박 시도 등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숨진 업체 직원이 돌발적으로 의암댐 방향으로 보트를 돌려 수초섬을 수상 통제선에 결박시킨 행위를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장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춘천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초섬 납품을 받지 않아 업체 관계자가 무리하게 수초섬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업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망자 탓을 하고 있다며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스키장 인근 렌탈숍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렌탈숍에 저렴히 공급되는 강습 허용권도 강습료를 맞추지 않는 업체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 업체는 담합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에 렌탈샵을 연 안모 씨. 기존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키 강습생을 모집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얻고 장비를 들여오는 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을 맞닥뜨렸습니다. 스키장의 스키학교가 외부 업체에 판매하는 강습 허용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선 지역 렌탈샵 협회에 가입해야 했는데 낮은 가격으로 스키 강습생을 모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가격이 우리는 맞춰진 가격이 있다. 15만 원이고 장비, 의류 뭐 따로 최저 가격이 있는데 이걸 맞춰야 된다. 안 씨는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회 가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핀잔만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격 똑같이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격 뭐 낮출 대로 다 낮춰놓고 이제 와서 뭐 빚값 깎아달라 그러면은. 담합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 가입을 거절당한 안 씨는 결국 비협회 가격으로 강습 허용권을 구매해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1:1 강습 2시간을 기준으로 강습 허용권 가격은 7만 원이었는데 협회에 소속된 렌탈샵들은 강사가 한 시즌에 무제한으로 강습을 하는데 150만 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한 시즌이 2달 정도라고 가정하면 협회 소속 렌탈샵들은 강사 한 명당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신규 렌탈샵들은 2시간 강습마다 강습 허용권을 7만 원에 구매해야 해 강습이 많은 날에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스키장 스키학교가 인근 렌탈샵의 강습 허용권을 저렴히 판매하는 건 외부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한 조치인데 협회는 이걸 악용해 담합의 강제성을 높이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 광고비도 물론 거의 비슷할 거고 임대료도 또한 거의 비슷할 내용인데 강습 허용권에서 이미 가격이 5배, 6배, 크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버리니까 공정하게 가격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렌탈샵 협회 관계자는 담합은 없었고 신규 업체의 가입을 막은 이유는 동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가 있었고 신규 업체가 사업장만 지역에 뒀을 뿐 사실상 외부 업체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삼척시의회가 폐광 지역의 생존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기 폐광을 앞둔 도계 지역 대체 산업은 각종 규제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먼저 폐광을 겪은 태백시와 전남 화순군의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계광업소 폐광 반대 투쟁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와 도계역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각각 벌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군은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육류와 생선류, 과일류 등 성수품 가격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와 가격 담합, 계량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부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화폐의 구매 한도를 올리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늘려 가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설 명절 연휴 임시 공휴일에 정상 진료를 실시합니다. 영동 지역 중증 치료를 담당하는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은 긴 연휴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진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삼척의료원도 최근 독감 유행 상황과 긴 연휴 의료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정상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 정선군립병원은 27일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 캠퍼스 앞 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강원대 삼척 캠퍼스 앞 교차로 공사 현장에서 인근 아파트 집안을 받쳐주는 높이 6m가량의 옹벽 2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도로와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통행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옹벽 더미를 치우느라 국도 7호선이 1시간 넘게 부분 통제돼 차량들이 정체되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일원에서 열립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에서는 대형 눈조각 전시와 포토존이 운영되고 황지연못에는 유명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시설이 설치됩니다. 특히 눈조각 전시 행사에는 11개 나라 대학생들이 참가해 관광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눈축제 개막 행사는 다음 달 8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속초시가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받았던 7종류의 계약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속초시는 계약 서류 간소화 서비스의 하나로 그동안 업체가 제출하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7종류의 서류를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합니다. 또 행정서류가 필요할 경우 속초시의 계약 담당자가 직접 조회해 업체의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한 예약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융자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귀어업인 또는 어업을 희망하는 고성 주민으로 수산 분야나 어촌 관광, 해양수산 레저 분야 창업 자금으로 업체당 3억 원, 주택 구입 지원 자금으로는 가구당 7,500만 원 이내에서 이자율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와 지원사업 계획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서류를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